사사입단. 자완이 이 자식 실실 웃으면서 사형 어쩌고 그러더니 함정에다 몰아넣어 이 자식을 응징해 놓으리라. 범주는 그날 포졸 행세를 하던 자들에게 떼어매다시피 해 폐업사로 돌아왔다. 몸을 씻고 삭발을 한 뒤 흙이 빨갛게 묻은 도포를 벗어던지고 새로 내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누구의 배려인지 다짜고짜 장현 넘어가는 수산파 고개 아래 월추람으로 보내졌다. 암자 오른편 별채에 붙은 방 한 칸을 내주어 앓고 들어누웠다. 월추람 암주는 키가 작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누더기를 입고 있었는데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처음에는 암주가 탕약을 다려오고 약을 발라주는 등 간호를 정성껏 했다. 스님, 지환이라는 수자가 누굽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폐업사 스님들이 왜 나를 죽이려 했답니까? 모르겠는데요. 공양주 할머니는 연세가 들어 보였으나 음식 솜씨가 있었다.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더니 혼자 객기를 부려 소문전 신위판을 훔쳐오고 어쩌고 하는 일로 자완을 얕잡아 보았는데 자완의 뒤에 알 수 없는 함정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 월추람 식구들까지 벙어리 들였다. 누구 하나 찾아온 사람 없이 쉬고 났더니 정신이 돌아왔다. 이제 9월산을 떠나야겠다 생각하면서 자완이 이 자식을 어떻게 만날 수 없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누가 기압을 넣으며 숨을 몰아주는 소리가 들렸다. 보니 벼랑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산신각이 있고 그 아래 보리수 나무가 서 있는 작은 공터에서 삼이가 발을 오므렸다 폈다 춤을 추듯하며 숨을 몰아주고 있었다. 택견 실력이 상수입니다. 나도 그런 걸 해버렸습니다만 기회가 없어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스님 검술 실력이 뛰어나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다 들었습니다. 허리치기와 찌르기 기술까지 좋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사미는 범준의 이야기를 비켜내며 9월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여기는요. 택견이 기본이고 유술, 검술, 창술에 뛰어난 스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 한답니까? 난 범준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누구십니까? 전 자종이에요. 9월산에 옹기 굽는 사람들이 어디 사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화적당이 옹기장이 행세하면서 사는 마을 말이에요. 못 들었는데요. 폐업사 스님들이 왜 날 생매장하려 했답니까? 그거는 큰 스님들께서 큰 스님이라니 학소대사 말씀입니까? 자종은 범준을 바라보았다. 9월산의 큰 스님이 학소대사 말고 또 누가 있는가? 그럼 생매장하려 했던 주범이 학소사숙이었단 말인가? 범준은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문소전 신위판을 훔친 사실이 밝혀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래서 믿고 은신처를 구하러 온 조카 상조에게 사숙이 왜 그러겠는가? 그런데 이상했다. 매장을 하려던 포교로 변장한 자가 동지라는 호칭을 쓰면서 무릎까지 꿇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거기에 옹기장이까지 동원되고 그 속에 자완이 섞여 있었던 것은 음모가 있었다. 꾀나리 보점 속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 버리고 그냥 떠날 생각으로 일어서려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렸다. 뜻밖의 자완이 자종의 안내를 받아 서 있었다. 잘 쉬셨습니까? 사형님 죄송합니다. 자네 단감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군. 내 칼을 만져본 경험은 별로 없네만 9월산 떠나기 전에 한번 겨뤄봐야겠네. 사형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든 달게 받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형님 내려가시죠. 그러지 않아도 떠날 작정이었네. 지금 큰절에서 학소 대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스님께서 아침에 계시던데 출타하셨습니까? 영관에 들러 큰절로 가셨습니다. 자종은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럼 스님 오시거든 못 뵙고 간다고
인사드려 주십시오. 안 됩니다, 사형님. 녹회, 안양까지 동행해준 빚이 있어 그냥 가려 하니 놔. 아닙니다. 학소대사를 만나야 합니다. 방정실에는 학소대사가 장삼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곁에는 월추람 암주가 똑같이 장삼을 입고 있었다. 포교 행사를 하면서 생매장을 명령한 스님과 포졸로 행세한 스님들도 있었다. 절집사숙이라는 연결고리로 낙선함을 찾아왔건만 곤욕을 치르고 났더니 정남이가 떨어져 막역하다고 생각했던 학소대사가 막연한 사람으로 앞에 앉아 있었다. 학소대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가는데 월추람 암주는 학산이라는 스님이었고 포교 행세로 생매장을 명한 중은 도근이라는 스님이었다. 왜 저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일까? 그들 모두가 고도의 훈련을 거쳤을 뿐 아니라 조포읍, 강음, 기린, 신천, 문화 등 해서 지역에 가는 곳마다 조직이 보 밑에 쳐놓은 어망처럼 포진해 있는 것 같았다. 학소대사는 여전히 올고전 수행자로 유명한 분이었다. 왜? 법주는 학소대사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면면들을 훑어보았다. 너는 오늘 새로 태어났느니라. 새로 태어난 이상 오늘 이전의 일은 잊어라. 학소대사가 다탁 위에 장검과 함께 놓여있는 화선지를 집어들자 자환이 얼른 일어나 종이를 받아 법준 앞에 갖다 놓았다. 봉준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오늘부터 네가 쓸 이름이 봉준이다. 9월산 형제들은 이름의 첫 자에 봉자를 쓰고 있는 바 사사의 이름이다. 사사란 고려조의 보조국사께서 정법불교를 복귀합시면서 결사동맹을 맺었던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정의 결사는 목적이 정의 쌍수와 선교 일치에 있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사결사는 아조의 배부를 타파하고 본래의 산문을 복원해 사자상승의 전통을 되찾아 안심인명의 토대를 이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의 운동은 정의결사 때와 달리 육아의 교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예전하고 다른 것이다. 고려조의 결사는 참수행으로 성문의 종지를 오롯이 하려 함이 있었으나 지금의 사사운동은 말실된 석장가품을 되찾으려 함에 있느니라. 국가의 치도 이념이 유학인고로 주작을 신봉하는 조정의 권신들이 사원을 폐쇄하고 몰수하는 것으로 모자라 성도를 강제로 환속시키고 사원을 불태워 없애는 범란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이 같은 박해를 지켜볼 수 없어 스스로 산문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각의 결단으로 결성에 일어선 것이 오늘의 사사다. 오늘의 사사 결사는 종래의 불문을 보존하고자 피를 뿌려 결의된 조직으로 이는 국왕의 통치 행위와 맞서야 하는 것이 되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싸움을 바탕에 깔고 맺어진 비밀 결사임을 명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사사의 기밀은 보장되어야 하겠기에 동지를 선발함에 있어 엄격한 관문을 거쳐 정예화된 조직을 이루려 함인데 법준이 네가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음을 이 자리를 통해 통과한다. 오늘부터 조직의 일원으로 너에게는 조직의 명령만 있고 개인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특별히 오늘 너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앞에 더 무겁고 큰 목적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선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말끔히 있도록 하라. 사사의 일원이 된 이상 앞으로 더 명심해야 할 것은 바른 수행자의 자세로 사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경우든 사사의 기밀이 누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주어진 임무에 목숨 바쳐 성취해내는 각오만을 다져야 한다.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아무리 사숙이라고는 하나 뒷갈망에 대한 다잡이가 무슨 쇠꼬챙이 똥마귀와
동막이와도 같았다. 솔직히 협박 비슷한 분위기여서 훈실할 수도 훈령이랄 수도 없었다. 그러나 흑수대사의 이야기는 냉엄했다. 사헌부 문짝에 화살을 날렸던 법준으로서는 마루를 딛고 올라선 놈이 안방인들 못 들어갈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심정이었다. 작금에 이르러 사자가 9월산에만 있는 건 아니다. 뜻이 같은 대덕들이 금강산, 두류산, 묘양산은 물론 팔도의 산문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 차차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자리를 함께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른바 관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포교 행사를 했던 도구는 낙사남 아래에 있는 비사남의 암주였고 사사 이름이 봉민이었다. 자환의 사사 이름은 봉삼이었고 자환에게 유인을 당해 계획된 악형을 치른 곳이 신천 북쪽 중령산 자락이라고 했다. 포졸 행사를 한 법산의 이름은 봉일이었고 진화는 봉대라 했는데 폐업사 대중이었다. 옹기정이로 변신한 자들은 천사산에 숨어든 화적패의 일당으로 나름의 내규가 엄격해 포교를 피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도 도족의 법에 사형을 선고받으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인데 그들이 9월산 사사와 어떤 연유로 내밀한 공조를 이루고 있는지는 몰랐다. 위장감이 감도는 학소대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금강산 사사는 도끼 부자를 아래에 쓰고 두류산 사사는 투구 두자를 쓰고 있다. 묘양산 사사는 갈고리 묘자가 들어있는 바 사사의 이름은 상시 상용하는 이름이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 사사임을 은밀히 알리는 암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외 장수산, 가야산, 계룡산, 두류산 등 여러 산문의 조직이 되어 있으나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학산 스님이 알려줄 것이다. 법준아, 예 사숙님. 뜻밖의 엄청난 사실에 직면한 법준은 동화되어 두 손을 합장했다. 오늘부터 봉준이라는 이름으로 사사의 내교와 영예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예. 악소 대사가 다탁 위에 장검을 들고 일어났다. 이 검은 생명을 살리는 검이다. 내가 살고자 남을 해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생명을 위해 내가 죽자는 검이다. 검의 의미는 네가 잘할 것으로 믿고 이 검으로 목숨을 바쳐 불조의 해명에 얻은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장검이 법준에게 전해졌다. 학산 스님과 법산 주지승이 방장실을 나갔고 학소 대사가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듯하여 법준과 자환만 남았다. 나는 너희 두 수자가 전국 사사의 견인차가 되어 활동을 해줄 걸 믿는다. 예. 자환이 대답했는데 학소 대사를 사주라고 불렀다. 그때 대종 소리가 방장실 문을 흔들 듯 들려왔다. 방장실 문이 열리고 시자가 들어와 학소 대사를 모시고 대웅전으로 올라갔다. 법준과 자환도 같이 올라갔다. 법당하는 사시 헌공이 끝났는데도 대종들로 가득 차 있었다. 들어갔더니 노전승 뒤에 법준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새롭게 의례가 시작되었다. 어느 때 같으면 삼규의가 낭송되고 청법송에 의해 학소대사가 법상으로 가야 할 차례였다. 그런데 절차가 간소했다. 학소대사가 말했다. 오늘은 정례로 해오던 법석이 아니니 간단히 말하겠다. 여기 모인 수자 대부분은 9월산 사사들인 바 법준 수자가 오늘 폐업사 수자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음에 고하는 것이다. 일찍이 보조께서 근수정의 결사문을 선언하심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의지해 일어나라 하셨는 바 중원에서와 달리 아조의 주작은 도라는 이름으로 왕권의 굴레를 씌워 벼슬아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들이 공록을 막는 데 유익한 법도가 되었으나 만백성 생활에 유익함으로 미치는 법도가
아니다. 도리어 백성들에게 까다로운 가례가 허례로 돌아와 등급 매기는 기준이 되었고 사문에게는 족쇄가 되었다. 연산조에는 성리학의 도가 무자비한 무례보다 못한 칼바람으로 몰아치더니 마침내 본조에 이르러 불가는 벼랑으로 내몰려 자활의 길이 끊어졌다. 그러므로 선무는 눈비조차 가릴 수 없게 되었다. 이 땅의 부처의 자비광명은 바람 앞 촛불이 되었다. 하룻밤만 자도 사찰이 부서지고 불에 타 상간에는 폐사만 있고 대소사원에는 수행자가 없어졌다. 참된 믿음으로 하늘을 밟고 땅을 들어 올리려고 진정 신심으로 번뇌를 털어 없애려 먹고 입는 것에 탐착하지 않았고 불도를 닦겠다는 기계로 천인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높은 곳에 올라 유철대사하려 함이 저희들의 간절한 발언이었사온데 이제는 정포 30피를 바쳐야 출가를 하게 되었고 그리 못하면 농사를 놔두고 도망친 큰 좀이라 하여 창칼로 수행인을 내쫓으니 이는 위로 대도를 어기며 아래로 사은을 짜버리는 일이다. 부처님 인멸이 멀어 품성이 완악한 말법 시대라 하나 구경열반의 법닦음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올바로 선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패도가 치도라는 이름으로 풍기를 바로 세움이라 하오니 이는 만상의 이치를 바로 따른 것이 아니오 부도를 말살하려는 군신간의 기망으로 사무는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작금의 어려움이 섭파잔조로 난사난이 하오니 이 자리에 구월산 대중은 물론이거니와 팔도의 산문에서 정의 정토를 복원코자 서원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사사결행은 우등가간의 동중금선을 잠시 미루고 사불범정이 역여유천한 세상을 만들어 사부대중이 불문에 들어 심공경적의 쾌락안연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사결행에 동참한 헌원장부들이 이 땅에 광명정대한 불문의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불보살께서 가피하여 주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발언이 끝나자 악소대사는 대중을 향해 돌아섰다. 모두 예전의 위치로 돌아가 해오던 수행을 성취해내길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법주는 의식이 끝난 후 학소대사가 구월산 사사의 사주라는 것을 알았다. 점심을 먹고 자왕과 함께 방장실로 갔다. 방장실에는 폐업사 주승을 비롯한 노승들이 함께 했는데 월추람 암주와 젊은 수자 몇 사람도 있었다. 교학은 익혔느냐? 노승이 물었다. 대교를 마쳤습니다. 안거는 해봤느냐? 못했습니다. 안거를 해서 선지에 들어가야 수자가 된다. 저희 스님께서 훈민정음을 너무 귀히 여기시는지라 경전을 언해하는 공부를 하려다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소대사가 범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환을 불렀다. 자환아, 예, 정수산에는 언제까지 있을 거냐? 대주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받겠습니다. 그럼 언제 그리로 갈 텐고? 오늘 떠나려 합니다. 학소대사는 이번에는 월추람 암주를 보았다. 학산당, 예, 당분간 법준 수자를 월추람에 머물게 해주시오. 예. 법산 수자, 예, 법준을 영관에 상주시키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학소대사의 이야기는 일사불란했다. 그날 오후 법주는 산문 앞에서 자왕과 헤어졌다. 내가 이제야 사제의 뜻을 알게 되었네. 이제 여기 계십시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리한 말을 했다면 잊어버리게. 그건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법주는
정수산으로 떠나는 자환을 배웅하고 폐업사로 돌아와 법산수자의 안내를 받아 영관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다. 암벽이 내리누른 편편한 골짜기에 당호가 한 채 있었고 저마 밑에 향로당이라는 현판이 있었다. 향로당 왼편에 회랑이 북쪽을 막아 서 있고 회랑이라고 하기에는 앞이 터진 어수란 건물은 헛간처럼 보였다. 법주는 법산을 따라 향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향로당은 해주에 사는 황씨라는 어떤 부호가 적손이 없이 늙어 폐업사에 시주를 하고 조석으로 향이나 피워달라고 지어준 당우라고 했다. 금강 영관의 총책은 월추라 맘주 학산 스님이었다. 그는 지상무예의 대가로 18기뿐 아니라 팔금희, 특히 유술과 쌍검에 있어 고수였다. 법산수자는 학산 스님의 지시로 무술 수련의 일선 책임을 맡고 있었다. 특히 그는 비사나 맘주, 도근에 이어 장창의 명수로 당할 자가 없었다. 영관에서의 무술 수련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9월산에 소속된 해서 일원의 사사들이 열흘에 한 번은 모두 모여 합동으로 수련했다. 사사의 이름이 봉일인 법산수자는 범준의 악형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채찍을 휘두른 포졸이기도 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자환이 이 영관에도 있었습니까? 봉삼이 말인가? 여기 오래 있었소. 아마 그의 칼솜씨는 누구도 당할 수 없었지. 스님은 채찍질의 고수입니까? 죄송하게 되었소. 그 도군이라는 포교 말이요. 내 칼을 철루 경지쇠로 맞고 신면 매복쇠로 찌르던데 일부러 허공을 찔렀죠. 그래 이 영관으로 날 끌어들이려고 그랬답니까? 어허, 이거 예도만 쓰는 줄 알았더니 장창에도 상고수시군. 하여간 죄송합니다. 제2장 출생 구름 위의 학 경진 1520년으로 들어서자 유난히 이변이 많았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구름이 없는 날에는 햇무리가 꼈고 음기가 서려 날씨가 추웠다. 걸핏하면 산천에 붉은 기운이 나타나더니 2월 20날 밤 별이랄 수도 없는 거위알처럼 이상한 물체가 동쪽에서 달과 함께 떠올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더니 밤 삼경에 지진이 일어났다. 중종 15년 3월 삼진날이었다. 족집게로 소문이 자자한 장안의 술사가 경회로 남문으로 들어오려 하므로 취라 갑사 경인손이 해교한 놈이라 여겨 붙잡아 물어보니 임금께 알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겁을 주니 자기가 한 말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단서를 붙여 털어놓은 이야기가 이러했다. 꿈에 삼천선녀가 장릉 원각사 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조정의 문신들이 새로 지은 누각에 모여 시회를 여는데 하늘에서 검은 실이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큰 변이 있을 징조입니다. 술사의 이야기가 승정원에 전해졌고 임금에게 보고되었다. 3월에 들어와서도 날씨의 이변이 끊이지 않았다. 흰 기운이 해를 꿰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남쪽 가까운 방향에서 태백성이 나타나 별일이다 했는데 3월 보름날은 대낮에 정남쪽에서 태백성이 다시 나타났다. 그때 평안도 안주 말매말 최세창 향로 집에서 남자아기가 태어났다. 태어나기 한 해 전 김효년 여름날 최향로의 부인 김씨가 창가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안노파가 찾아와 인사했다. 걱정 말고 못 믿어 하지 마십시오. 달덩이 같은 사내를 잉태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다. 별일이다. 우리 부부는
50이 가까운 나이인데 사내 아이를 낳을 거라니. 김연년이 지나고 경진년 3월 중순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김씨 부인은 기특하게 여기며 기뻐했었다. 아버지 최세창 향로도 부인이 안고 있는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기뻐했다. 노년의 늙은 조개에서 구슬이 나왔으니 하늘이 준 보배로구나. 넉넉 잡고 한 3, 4년 기다려보시오. 나라의 동량이 될 아들을 얻게 될 터이니 라고 운선선인이 한 얘기가 떠올랐다. 부인, 나도 아들을 한번 안아봅시다. 까꿍. 아기가 발놀이를 하면서 고사리 모양으로 꼭 쥔 손을 입으로 가져가려다가 웃었다. 최양로는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이 파랗고 귀는 컸다. 이놈이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이라 했겠다. 운거 선인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가 묘양산으로 떠난 지 3, 4년이 되었으니 산을 내려왔다면 들릴 때도 되었건만. 최양로는 아기만 보면 운선 선인이 찾아올 때가 되었다고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운선 선인이 언제 오겠노라 약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더구나 산에서 명감 열매나 따먹고 사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최양로는 사랑에서 안채로 발걸음이 잦아졌다. 임원년 4월 초파일 김씨 부인이 아기를 부모의 등에 업혀 안주성 북쪽 칠불사로 치성드리러 간 뒤였다. 최양로는 같은 마을 박첨지의 초대를 받아 아침 술을 마시고 거나이저 집으로 돌아왔다. 술이 취해 다락으로 올라가 누워있는 것이 잠이 들었다. 꿈에 최양로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한데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얀 선인이 찾아왔다. 작은 사문을 찾아왔습니다. 사문이라니 누구를 말합니까? 아기가 사문입니다. 두 손으로 아기를 안아 받쳐 올리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알 수 없었다. 선인은 아이를 내려놓고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 이름이 운학이다. 이 두 글자가 너의 이름이니 잘 간직하라. 운학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는 한평생 하는 일이 구름 위를 나는 학과 같기 때문이요. 선인이 밖으로 나갔는데 대문 밖에서 사라졌다. 꿈을 깨고 일어난 최양로는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아조에서 승려는 8천의 반열에 들어 누구나 하대를 하는 상놈이었다. 달갑지가 않았다. 어찌하여 선인이 꿈에 나타나는가? 꿈을 꾼 최양로는 운선 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산에서 선도를 닦아 선견이 그만하면 틀림없이 아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운선 선인을 찾아가 아이의 장래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칠불사로 치상을 드리러 간 김씨 부인이 늦게 돌아왔다. 최양로는 부인과 앉았다. 꿈 얘기를 했다. 그것 보세요. 오늘이 부처님 나신 날입니다. 칠불사에 가서 우리 아기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치상을 드렸더니 꿈에 벌써 답이 왔소. 허허 저런. 아조에서 사무는 노비 백정 광대와 같은 8천임을 왜 모르는가? 괜찮습니다 어른. 예부터 사무는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하여 사람들 가르치심이 어디 삼정승에 비하겠습니까? 참으로 길몽을 꾸셨군요. 우리 아이가 부처님처럼 훌륭한 스승이 된다니 아주 좋은 거죠. 꿈보다 해석이라더니. 부인과 함께 묘양산을 다녀오려 했는데 어떻겠소? 난데없이 묘양산이라뇨. 운선선인을 만나볼 생각이요. 뭐 하시게요? 산천 구경도 할 겸 우리 운하기 사주나 봐달라고.
최여름이라고는 하나 날씨가 이리 더운데 어찌 그 먼 길을 탈이 나면 아니 간 것만 못할 터인즉 혼자 가셔서 사정이 허락되시면 선인을 모시고 집으로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다녀오리다. 최양로는 하룻밤을 객사에서 묵고 중노미를 불러 노자를 쥐어주면서 여물을 먹여 나귀를 보살펴 달라고 해놓고 보현사로 올라갔다. 전학문을 나서니 사각 9층 석탑이 만세로 앞에서 서 있었다. 아이고 향로 어른 어떤 일이쇼? 이게 누군가? 풍회 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죠. 풍회가 이리 컸는가? 벌써 몇 년인고 장성했구만. 배운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군. 스승님께서는 두리우산에 다녀오시겠다며 가셨습니다. 가신 지 2달이 됩니다. 그렇군. 한 잔 드시죠. 중국에서 보내온 차라 갈증이 가실 겁니다. 언제쯤 오실지 모르겠구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쯤에나 오실 것 같습니다. 곧 점심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아닐세 상구경도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겠네. 전인께서 오시거든 내가 들렀다는 말이나 전해드리게. 그리고 산을 내려오실 일이 있거든 안주에 한번 들러주십사 여쭈게. 수찬이옵니다만 점심을 드시고 가시죠. 아니네. 향로 어른께서 이리 가신 줄 알면 저는 야단을 맞습니다. 그건 내가 그리한 것이지 자네가 그리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잘 말씀드림세. 밖으로 나온 최양로는 지팡이를 찾아 들고 산을 내려갔다. 풍해가 뒤를 따라왔다. 움직이는 걸레더미. 법조는 3년의 세월을 금강영관에서 수련했다. 모예의 초보는 권법을 충실히 익히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권법으로부터 출발했다. 창법은 법산수자가 교수했고 권법은 전에 자완이 했다는데 지금은 도문수자가 했다. 금묵자흑이라 하듯 창법의 고수 법산수자와 생활을 같이 하게 되어 자연스러이 창술까지 익혔다. 법존이 쌍검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로가 융복을 입고 칼을 뽑아 춤을 춰 공작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옛날 군자는 칼로 스스로를 호위하였다는 공자가어에 나온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으로 지식을 갖췄다는 조선의 선비라는 자들은 융복을 입고 춤을 출 만큼 생명의 원리에 객관적 자각이 확보된 것이 아닌 듯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한쪽으로 젖혀놓고 절치부심 무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법주는 지난 3년 낮밤을 가리지 않았던 노력이 악산 스님으로부터 칼을 대하는 자세나 예도에 있어서 그만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찬사를 듣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찬사는 칼을 잡으면 힘은 보다 확실하고 바른 것에서 나온다는 것과 관계가 없는 듯하며 바탕이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학소 대사의 부름을 받았다. 대사가 기다리는 방장실로 올라가니 자완이 있었다. 네, 다 듣고 있었다. 권법도 그렇거니와 쌍검무에 있어서 일취월장한다고. 이제 자완과 자리를 바꿔야겠다. 네가 장수산 현암으로 대주 큰 스님을 모시러 가고 자완은 다른 데 일을 맡기려 함이니 그리할라. 예, 악산 스님께 다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로 인사드리고 장수산으로 가라. 자완이 너는 묘양산으로 가라. 예. 문수동으로 올라가면 화장함이 있다. 거기에 능담이라는 수자가 있으니 그 수자를 만나 네가 바로 9월산 봉삼이라 말하라. 그러면 능담이 알아서 널 챙겨줄 것이다. 저도 오늘 중으로 떠나오리까? 아니다. 그동안 대주화상을 모시느라 힘이 들었을 테니 영관에도 올라가 학산 스님도 뵙고
수련하는 모습들을 살펴본 다음 이틀 쉬었다 떠나도록 하라. 예. 얼마 되지 않으나 여비에 보탰어라. 학소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방장실을 나와 자왕과 함께 폐업사 주승을 찾아보고 월출함으로 올라갔다. 법준이 그동안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건네자 3년의 세월을 학산 스님에게는 스승의 예로, 법산 수자에게는 동지의 예로 의를 다해 보냈던 끈끈한 정이 발길을 붙들었다. 자완이 뒤를 따랐다. 자완과도 그동안 쌓인 소회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아예 얼굴을 마주치지 말아야지. 우린 만났다 하면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구만. 마음이 따뜻하시니 제가 사형을 존경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러하니 조금 더 기다립시다. 서로 같이 어깨동무할 날이 오겠죠. 그래야겠지. 법준이 자완을 처음 만난 곳이 장수산이었다. 그래, 장수산으로 가게 되어 소문으로만 들었던 대조선사가 더 궁금해졌는데 그런 것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자완이 먼저 작별을 고했다. 묘양산에 가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런데 대조스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보면 압니다. 법주는 월출함을 내려왔다. 묘음사로 법편을 찾아갔다. 진창은 은밀히 건너라. 묘양산으로 들어온 자화는 보현사에 들러 화장암 가는 길을 물었다. 묘양천에서 당군대로 오르는 능선을 따라가다 중간 먼 밑에 암자가 있다고 했다. 화장암이 자리한 능선 어디에 당군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운선선인이 묘양산으로 들어와 선도를 닫게 된 것이 당군대 때문이라고 했다. 환웅이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턱 신단수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인데 운선선인은 당군을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섬기는 분이었다. 화장암은 앞면이 4칸, 옆면이 3칸인 기역자 모양의 칼각 지붕이었다. 외향의 단청이 곱고 툇마루가 넓었다. 자화는 툇마루 앞으로 다가갔다. 객승문안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을산에서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제가 화장암 암주 능담입니다. 자환이라고 합니다. 자환이라는 말에 능담은 감씹은 얼굴이었다. 자환은 능담의 사사명이 묘대임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가 사사의 이름을 대지 않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래서 자환도 봉삼이라는 사사 이름을 대지 않았다. 헌데 그는 자환이 봉삼임을 모르는 듯 9월산에서 왔다고 하여 반갑게 맞아들이고 보니 헛다리였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능담 스님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만 학소 대사님을 아시겠군요. 그럼 자환 스님이 뉘신가요? 자환이 봉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즉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묘양산 묘대입니다. 봉삼이라는 사자 이름이 밝혀지자 그도 묘대라는 이름을 댔다. 묘대란 묘양산 큰 쇠뭉치라는 것 같았는데 이름 한번 무지막지했다. 제가 학소 대사님께 서찰을 보내 스님을 청거받았습니다. 곧 초청을 드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별 재주 없는 사람을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별 말씀은 여기도 사사의 수는 꽤 되죠. 도타리가 서말이면 묵밖에 만들 게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삼사사를 초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호흡으로 묘양산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환스님이 오시니 묘양산이 백두산만큼 높아진 듯합니다. 안심사는 비구니 스님들 처손대 사사를 결성해 놓았습니다. 비구니를 사사로? 깜짝 놀랄 일이다. 유가사회는 남자와 여자를
갈라 아는 밖을 따르는 종속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큰 틀을 깨겠다는 것인가? 혁명적이라 할 만한 이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가? 능담은 웃지도 않았다. 사사라에 봐야 속내는 뻔한 것. 도토리가 서말이라는 말에 맞대응으로 찔러본 말 같았다. 어허허. 능담도 자완의 충격을 알아차린 듯 웃었다. 사사가 조개 싸움으로 황새 이득이나 보자는 것이 아닐 터인즉 수벽치기 하나 제대로 못한 데서야 원. 그래서 수벽치기는 비구니 스님들도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오. 이제 겨우 둔벙을 파놓은 게지. 둔벙을 안심사에다 파놓았다 그 이야기구먼. 그래서 자완 스님을 교수사로 모시고자 한 것입니다. 교수사라니요. 저는 한갓 칼이나 가지고 노는 왈패에 불과합니다. 겸손의 말씀이요. 익히 명성을 들어 알고 있소. 묘양산 사사의 시급한 문제가 무의 연마라고 봅니다. 운무 속의 정사. 법준이 하는 일은 능엄신주를 외우는 일이었다. 사시는 바가 식사하는 시간이어서 마집밥을 올리고 예배를 올렸다. 어느 날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 툇마루에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신주를 외우는데 잠이 든 것 같았다. 정길 낭떠러지 다람절 아래 굽이 쳐들어가는 12굽이 계곡에 폭포가 깊은 여울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조잘조잘 여울이 되어 흐르기도 했다. 퍽 평화로운 계곡 위 커다란 바위 위에 대주선사가 있었다. 스님, 대주선사가 이쪽을 보더니 두 발을 벌렸다. 그러고는 공중으로 날았다. 너도 날아봐. 어떻게 날아요? 발을 벌리고 손을 펴 이렇게 움직여봐. 그렇겠봐. 날 수 있지 않니? 이제 날 따라와. 어디 가게요? 우리는 땅을 떠나 창공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야. 하늘은 넓고 아름다운 거야. 이것이 자유자재라는 거다. 이런 자유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네가 너를 완전히 이기면 나온단다. 우리 녹족정으로 물을 마시러 가자. 녹적정 약수를 마시면 신선이 된다면서요. 그러했다면 장수산 사람들이 모두 신선이 되었을 거다. 약수를 마시고 다시 하늘을 날아 다람절 바위 난간으로 내려섰다. 그때였다. 대주선사가 법준의 등을 밀어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다. 법준이 날아오르려 했으나 곤두박질 쳤다. 여태 하늘을 날면서 즐겼던 자유가 사라졌다.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잠을 깼는데 꿈이었다. 처음에는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깨름직한 꿈이었다. 뭘 잘못했기에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 그날 새벽은 대주선사가 식사를 하러 오는 날이었다. 대주선사가 신주 외우는 일에 열심인 법준을 보고 말했다. 딴 생각을 하였구먼. 예, 그랬습니다. 장수산을 날아올랐더냐? 왜 말이 없느냐? 예, 그랬습니다. 능엄신주를 거꾸로 꿰었구나. 하늘을 날다 벼랑 위로 내려와 섰는데 스님께서 저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았느냐? 아닙니다. 허허허, 꿈은 꿈이니라 더 열심히 하거라. 여러 날을 뜬 눈으로 지새운 것 같았다. 생명체는 휴식이 있는지 몰라도 수면은 없다고 들었다. 항상 성성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깨어 있는 것도 같고 혼몽한 것도 같았다. 밤이 낮 같고 낮이 밤 같아 안개가 항상 환한 것 외에 다른 표현이 없었다. 앞뒤 생각이 끊어져 있는 듯 없는 듯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그때부터 암자에 난데없는 향기가 감돌았다. 코로 냄새 맡지 않아도 향기가 감쌌다. 다람절이 온통 향기에 휩싸여 있었다.
몇 날 며칠 그렇게 이어지더니 전단향보다 그윽한 향기가 감쌌다. 진주를 다 외우고 눈을 떠보니 봉우리 위에서 줄사다리가 내려와 있었다. 줄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운무 속에 정사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단정했다. 법준이가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대주선사는 누더기 차림이 아니었다. 뭘 원하느냐? 저는 부처가 되려고 했습니다만 거치적거리는 것이 많습니다. 거치적거리는 게 무엇이냐? 조의 심지가 뽑혀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우주에 생명 있는 것들이 모두 깨달음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숨을 쉬는 너나 나 또한 그 본성이 우주이기 때문이다. 본성이란 허공처럼 텅 빈 것으로 그것이 본래 나인데 근본 바탕을 깨달아 본성과 합일이 이루어진 그것이 진공이거늘 진공은 깨끗하여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요. 그것이 사바세계이거늘 사바세계는 아는 것만큼 아는 것을 따라 거기에 응하게 되느니라. 사방사유 상하의 허공이 이리 원만하고 자상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장소가 있고 중생이 있겠으며 기쁨과 고통이 있겠느냐. 다만 사물을 인지하고 식별하는 것에 따라 결과로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사물을 사람들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여기니 사바세계는 말만 있고 실제는 없는 것이라. 그것을 똑똑히 보인 것이 견성이요 실제이다. 대자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때 대주선사가 불설대안반수이경을 내주었다. 이것을 읽고 수시로 숨을 새어 산란함을 가라앉혀라. 정사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안반수이경에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게 함으로써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아랫배에 마음을 모으고 들숨날숨을 헤아리면서 마음이 호흡을 따라 저절로 하나가 되게 한 곳에 머무르게 했다. 호흡과 일치된 마음이 사물의 모습을 자유로이 비추어 근본 상태로 돌아가 흩어지는 일이 없이 유지되게 했다. 그리하여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깨끗한 본마음이 지속하게 되었다. 이런 호흡이 자리를 잡자 법주는 비로소 텅 빈 공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텅 빈 것은 모든 것의 자유를 의미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닌 몸과 마음이 허공과 하나가 되었다. 몸을 뒤로 젖히려 하면 저절로 한 바퀴 돌아 제절리로 와섰고 앞으로 숙여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마음만 먹으면 공중을 날 수 있었고 공중에 떠 정지해 있을 수도 있었다. 몸이 자유로워지니 무예에서 말한 강하면서도 유연히 숨겨지듯 타격을 가하는 상성상반의 이치가 저절로 작용되었다. 용, 표범, 뱀, 학, 닭, 거북의 몸놀림에 이르는 고난도 선무까지 저절로 습득되었다. 범주는 모든 것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았다. 정사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길지 않은 것 같았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것일 뿐 실제로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주선사가 불러 차를 마셨다. 무공이 그만하면 더 연마할 게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보살가피요 능엄신주의 공덕인 바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주의 본체가 하나요 하나의 본성이 자비인 바 삼라만상이 본성의 자비에서 나왔거늘 하나를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 여기 더 머무를 것이 없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내려가 봐라. 법체 보증하소서.
정신이 아득하여 살펴보니 법주는 다람쥐를 입고 바위 위에 앉은 채 그대로였다. 누구 한 사람 암자를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대주선사는 어떻게 된 것일까? 3일째 되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암자로 올라와 식사를 하고 벼랑 아래로 내려가던 대주선사. 그는 누구이며 향기 그윽한 정사에서 아라한의 모습을 보인 대주선사는 누구인가? 법주는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됐다. 그런 일이 있고도 일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호랑이, 곰 따위의 동작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진 것뿐이었다. 3일에 한 번 암자로 올라오는 대주선사의 식사를 마련해 기다린 것도 예전과 똑같았다. 한데 대주선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열흘째 되는 날 범주는 대주선사를 찾아 나섰다. 범주는 저기다 싶어 달려 올라갔다. 굴은 깊지 않았으나 큰 굴이었다. 바닥에 좌대가 놓여 있었고 방석이 있지만 대주선사는 보이지 않았다. 운무 속 정사의 대주선사는 누구였는가? 여신이라는 아이, 보현사, 조실, 운제 노장이 입작했다. 노장의 입적으로 묘양산의 내부에 동요가 있었다. 운제화상의 법계를 누가 잇느냐가 그것이다. 그 중심에 일선선자가 있었다. 운산선인과 풍회는 안주 말매말 최세창 향로 집에 가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뵈려고 했던 운산선인이 나타나자 최향로는 좌정을 하고 앉았다. 어찌 이리 발걸음이 더디십니까? 집안은 평안한지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연전에 묘양산까지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뒤 곧 내려오실 줄 알고 기다렸죠. 산에 사는 사람이라 하는 일이 구름 같습니다. 멀리 출행을 하셨던가요? 남녘으로 내려가 두류산을 둘러보고 나선 김에 가야산 덕이산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한 번 더 묘양산으로 올라갈까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늦게 찾아뵈 송구합니다. 별 말씀을. 그때 여신이 서당에서 돌아왔다. 아버지,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여신은 같은 마을 첨지 어른이 연 학당에 다니고 있었다. 오늘 우리 집에 훌륭한 어른이 오셨다. 어서 들어와라. 다부지고 영민하게 생긴 여신이 대답을 하더니 사랑으로 들어와 운선선인에게 큰절을 올렸다. 운선선인이 합장했다. 산에 살면서 선도를 닦기 때문에 스님들을 만날 때가 아니고는 합장하는 것을 볼 수 없었는데 꼬마에게 합장하는 것을 보고 풍회는 의아했다. 여신의 얼굴을 살피는 운선선인의 얼굴에 긴장이 나타났다. 이름이 뭔고? 너 여자 믿을 신자 여신입니다. 사당에서 뭘 배우노? 사자 소학을 떼고 지금 소학을 읽고 있습니다. 소학에 뭐라고 돼 있던고?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일어나 세수하고 검은 비단으로 머리털을 싸매고 비녀를 꽂고 비단으로 머리를 묶어 상투를 장식하고 관을 쓴 후 끈을 들이우고 현단복을 입고 큰 띠를 두르고 호를 꽂고 왼쪽과 오른쪽에 쓸 물건들을 차고 행전을 치고 신을 신고 신끈을 맨 다음 부모가 계신 곳으로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공부가 깊구나. 최양로가 말했다. 부모를 문안하려면 먼저 따뜻한 정이 앞서야지. 매일 그렇게 하다가는 밥 먹을 시간도 없겠구나. 그래도 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았다. 이제 너는 나가보아라. 예.
연전에 묘양산으로 선자님을 뵈러 갔던 것이 저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선자님의 훌륭한 식견을 내 모르는 바 아니나 50이 다 되어 아이를 잊고 산지 오래인 우리 집 내외에게 미국의 나라의 동량이 될 아이를 보게 될 것이라 하셨던 말씀도 애교에 했습니다. 실인즉 여신이를 얻고 보니 선자님의 말씀이 예사가 아니다 싶어 장차 아이의 장래를 알고 싶어 찾아갔죠. 아이들이랑 크면서 열 길로 바뀌니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라. 그렇기는 하나 늙음하게 자식이라 끌림이 유별나니 그럴 깹니다. 정이란 을에 아래 자식한테 쏠리는 법이니. 그래도 이 늙은이 주책이라 생각하시고 여신이 사주나 한번 짚어주십시오. 경진년 3월이니까 어떻게 되나. 최양로가 여신이 난 해와 난 달을 더듬자 운선선이니 중간에 잘랐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얼굴을 보았는데 생년월일을 짚은들 뭐 달라지겠습니까? 어허, 생사를 따지는 거야. 술사들이나 하는 짓이지 선자께서야. 허허, 그래 어떠하셨소?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받드는 높은 사람이 될 사주를 갖고 태어났소. 내 선인의 말을 덕담으로 받아들이겠소이다. 자식이 귀하기는 한 모양이요. 그걸 알고자 묘양산까지 오셨더니 그야 바람도 쐬고 산청 구경도 한 거죠. 봉에는 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때가 되어 점심을 먹은 뒤 스승을 모시고 말매 말을 떠났다.